네, 세 번째 인터뷰. 복팀장님이 지한나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너무 잘하셨는데 복팀장님 진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돌발 세 번째 인터뷰는 복팀장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률 상담이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 그 법률 상담. 저도 중간에 잠깐 끼어들게요. 왜냐면 이제 법률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저도 알고 있는 사건인데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역은요, 그냥 지역은 모 지방법원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시죠. 네, 지인 사건인데요. 그 후배들 3명하고 같이 술을 먹게 된 거예요. 네, 한 텐트에서 술을 먹었는데 다 술을 못하는 친구였고, 근데 이제 그 낚시터에서 술을 먹다가 두 사람은 술을 먹고 낚시를 하고 이 두 사람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잔 거예요, 텐트 안에서. 근데 그 거리는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남자하고 자고 있는 여자하고는 여자 친구 연인 관계이긴 했나 봐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텐트를 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좀 떨어져 있었는데 붙어 있긴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 그런 소리가 나서 갔는데 아무 일은 없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막 텐트를 이제 때리면서 일어나 보라고. 그래도 못 일어난 거예요. 술이 그만큼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하니까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밀치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 무슨 짓 했냐고 물은 거죠. 근데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이제 살짝 남자들끼리니까 폭행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경찰 이 친구가 자꾸 성폭행, 성추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오해를 당하고 있는데 와서 와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가는 길에 여자아이가 이제 약간 나를 만진 것 같다고 뭐라고 얘기를 번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고 그때는 그 여학생들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3 11월 달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좀 아청법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이고 저는 이제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론을 하는 그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3명 다 그 증인들이 말이 다 틀리대요. 누가 봐도 거짓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심신적으로 많이 아픈 친구고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판을 참석은 못하고 계속 못 간 거예요. 이제 그 판사님이 이건 괘씸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령 안 했어도 구제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는 7년을 구형을 하더라고요. 그 유사 성행위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만졌다고 하니까 바로 가서 검사를 했나 봐요,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그 자기 이렇게 질 쪽에 이제 넣었다, 손을 2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DNA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여자 쪽에서는 여자 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남자 쪽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오바이트를 경찰 왔을 때도 내가 치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깜깜한 밤이니까 그 텐트 옆에서 이렇게 그 소변을 봤나 봐요. 화장지 같은 거를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버리고 그랬나 봐요. 거기서 이제 DNA가 추출됐는지 남자친구 손톱에서는 DNA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 7년을 받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바로 쓰러질 지경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검찰 구형 7년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럼 그 구형을 이제 그 구형에 따라서 선고를 할 텐데 보통은 첫 번째로 그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고인이 이제 의뢰인이었다고 하면 항소심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그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을 하셨었나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네.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의뢰인이 전혀 이 사건에 대한 것 자체의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은 완전히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술을 아까 만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우에는
안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안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한 행동인데 기억을 못 하거나 왜곡 기억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술이 만취하셨다는 그 포인트에는 사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친족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아는 분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그 어린 친구들, 그 돌아가신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은 나이가 이제 또래 한 20대 초반 이렇게 젊은 분들이니까, 이제 장례식은 이제 뒷편이고 그냥 젊은 분들이 만나서 약간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약간 인적 관계가 있는 분이 이제 당한 사건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해자는. 근데 CCTV도 다 찍혔고 했는데 끝까지 그냥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본인들 주장은 이제 부끄러워서 숨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본인들은 이제 필름이 소위 끊긴 상태 있죠.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행동이 이제 삭제가 된 거죠. 기억 속에서. 그래서 기억을 안 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다 남아있고, 증거가 다 있으면 사실 자백을 해야 나중에 양형에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본인은 진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 진술 안에는 진짜로 안 한 건지, 만취해서 기억을 못 하는 건지,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는 파악을 잘 못하겠고, 적어도 검찰이 기소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다른 기타 증거가, 재반되는 증거들이 받침되는 게 있으니까 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구형은 세긴 한데 요즘 검찰 구형이 다 셉니다. 다른 사건들도 다 되게 그냥 조금 터무니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세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른 것도. 그래서 조금 괴리가 좀 생겼어요. 요즘에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7년도 유사강간인데도 7년 정도고, 아마 검찰은 인정 안 하고 부인하는 것 자체도 반영을 해서 했겠지만, 좀 구형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범죄는 한 번 나오면 실형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뭐 아니면 도라고 하죠. 아니면 무죄로 나오지만 맞으면 바로 실형이니까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네, 일단 뭐 복팀장님의 그 긴급 그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봤을 때 참 성범죄에 대한 거 자체가 구형이 세고 또 실제적으로는 무죄 아니면 실형입니다. 거의. 그죠? 집행유예는 거의.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러면 일단 뭐 아까 그 성범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인을 하는 거에 대한 거 자체가 실제로 내가 진짜 안 했을 때 부인을 하는 건 정말 정당한 건데, 그죠? 만약에 했는데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그렇죠. 그 네. 방향이 낫죠. 이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네. 피해자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노력하고, 피해자 회복이 가장 큰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증거가 뻔히 있는데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거를 숨기다,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더 큰 처벌이 기다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심에서 그 실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혹시 변호사님 항소심 뭐 이렇게 재판을 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1심에서 교도소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또 감안을 하고 그러면 좀 항소심에서 낮춰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항소심 바이 항소심인 것 같습니다. 항소심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저희 천안에 있는 대전 항소심은 거의 그런 거 반영이 안 되고요. 네. 아니면 또 일부러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양형조사도 하고, 그래서 1심에서 어느 정도 살면서 반성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도 해요. 20대 초반에 이 경험도 없는 분이 어쨌든 이런 일로 삼아서 이제 1년 아니 몇 개월 이제 수용 생활을 해보지 않았냐, 이런 걸로 충분히 반성이 됐고, 모든 걸 이제 뉘우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는 재판부가 있지만 요즘은 사실 항소심이 조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좀 형량을 깎아주거나 이런 건 조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이 너무 형량이 세기로 정평이 난 1심 재판부의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는 이제 그런 성향을 알면 조금 깎아주시기도 하는데, 1심에서 나온 형량이 적당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형사사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피해자 국선으로 조금 좀 이름 있는 사건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성폭행 사건, 그 가해 사건을 맡는다는 게 조금 그런 피해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기도 한데, 그 최근에 사건 난 거 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그 제가 했던 피해자 국선 사건 피해자분이 이제 민사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됐어요. 이게 스포츠 미투계에 발생한 그 최초 스포츠 1호 뭐 미투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발생했던 성폭행이고, 커서 그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나서 커서 그거를 그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소멸시효를 했을 때의 그 소멸시효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란 소멸시효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이 된 그 사건에서 이제 1심, 2심, 3심 다 거쳐서 인정된,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네, 위자료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난 선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그 천안에서 항소심을 하게 되면 또 대전으로 간답니다. 그것 또한 또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항소심도 지한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